롤스는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정의론에서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롤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실제로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철학적 이론으로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실현 가능할까요? 일견 롤스의 정의론은 그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이론적 조건과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롤스의 정의론은 현실에 존재할 수도 있는 특정 사회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철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 상반되기까지 하는 정치적 진영이나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이유와 여러 측면에서 옹호되거나 동시에 비판받는 것을 보면 롤스의 정의론의 근본 성격을 어느 하나로 특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정의를 특징짓는 관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로 남아있는 기록들에서 발견되는 최초의 관념들은 정의를 만물의 주제자나 세계의 질서 또는 도덕적 질서, 심지어는 운명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옳음이나 비례, 균등, 평등 같은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정의의 관념들은 각자에게 똑같은 것을, 각자에게 그의 공과에 따라, 각자에게 그 일의 결과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계급에 따라, 각자에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등과 같은 신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정의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요소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가치에는 여러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으로 특징짓는 이유입니다. 또한 존 롤스는 이런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제도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적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공정성의 기초에서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제도는 정의의 두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두 원칙을 준수하는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들로 제1우선성 규칙 즉 자유의 우선성과 제2우선성 규칙 즉 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이 제2우선성 규칙은 다시 그 아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칙들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자유의 우선성의 원칙, 정의의 우선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표방하는 정신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차등의 원칙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규칙으로 구성된 정의의 두 원칙의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를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A.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어야 한다. B. 그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이 제2원칙 아래 있는 제1 및 제2규칙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우선성 규칙인 자유의 우선성 즉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이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제2우선성 규칙인 효율성과 복지에 대한 정의의 우선성 즉 정의의 제2원칙은 서열상으로 효율성의 원칙이나 이득의 총량의 극대화 원칙에 우선해야 하며 공정한 기회는 차당의 원칙에 우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즉 A 기회의 불균등은 보다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증대해야만 한다. B 과도한 저축률은 결국 이러한 노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의의 두 원칙은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와 같은 사회의 주요 제도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합니다. 달리 말하면 제1원칙은 시민권의 균등한 자유를 규정하고 확립하는 원칙인데 시민의 기본적 자유는 대체로 정치적 자유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된 바이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입니다. 그리고 제2원칙은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개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됩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세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의의 두 원칙 및 그와 관련된 규칙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시장,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및 시장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성 이외에도 다른 가치지향적 신조나 정치-경제적 이념들이 롤스의 정의관에 더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롤스의 정의론의 근본 성격을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을 합리적 선택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며 또 완전한 계약론 즉 전체적인 윤리 체계 및 정의를 포함한 모든 덕목들에 관한 원칙들도 포함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계약론은 아니지만 주로 정의의 원칙들을 정당화하는 방법론으로 원용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사회계약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롤스는 사회계약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을 원용해서 계약의 주체인 합리적 행위자들은 정의의 두 원칙으로 구성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저서가 그의 정의론인 것입니다. 이에 롤스는 나의 목적은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계약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정의론의 사회계약론적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원칙들은 누구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롤스가 원초적 합의, 원초적 입장, 그리고 무지의 베일과 같은 장치를 설정한 것은 공정한 합의이어야 정의로운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한 것도 바로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며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라 부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은 누구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 정의의 여건 즉 개인의 능력들 간이 큰 차이 없음이나 자원의 희소성 등과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이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가상적 상황으로서의 원초적 입장을 포함하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롤스는 이 원초적 입장을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고 표현합니다. 단적으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의 원칙이 선택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성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학적 합리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여러 유형이 있는 직관주의적 정의 원칙이나 여러 종류의 공리주의적 정의 원칙이 아니라 롤스 자신이 제시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특징 짓는 정의의 두 원칙이 정의 원칙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롤스의 증명은 과연 성공적인 것이었을까요? 공리주의 직관주의나 합리주의의 정의관은 정의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는 원초적 상황은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롤스가 설정한 원초적 상황이라는 가상의 무대는 마치 이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획한 임의적인 장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근사치의 특정한 성격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와 같은 정치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맞춤 설정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과 인간과는 롤스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상적 상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는 정당하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설정이 가상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즉 문제의 소지가 없는 합당한 상황 설정일까요? 또 실제 현실적 인간은 그와 같은 원초적 상황에서 일지라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길 원할까요? 실제로 롤스가 이런 사회제도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의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롤스의 전략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롤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재산 소유적 평등주의 이외의 사유재산, 시장경쟁 경제제도나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보수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의 다양한 성격의 사회제도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한 사회 및 그에 속한 개인들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천연자원, 사회적 재화, 지리적 배경과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롤스는 정의론의 개정판에서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의 핵심적인 관념 및 목적은 이펀민주주의를 위한 철학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허용하는 복지국가의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관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을 바로 잡고 싶은 마음을 밝히면서 차등의 원칙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여러 세대 동안 협력하는 상호성의 원칙인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롤스가 이를 강조하려는 이유는 복지국가에 담긴 일반 관념과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가 시작되는 순간의 생산적 자산과 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회 같은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제도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통상적으로 복지국가의 관념은 소득의 재분배에서 어떤 사람도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또 모든 사람은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실업 보상이나 의료 혜택 같은 것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득의 재분배는 각 시기에 최종 순간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 그들의 복지에 기여하게 되는데, 이런 체제와 제도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복지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부와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사회라는 관념의 실천에 있으며, 따라서 기본적 제도들은 생산적 자산들을 처음부터 일부 소수의 수중이 아니라 사회에 충실히 협력하는 성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 일반의 수중에 두고 있으며, 특히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키며 제반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차등의 원칙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은 복지국가의 맥락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 소유 민주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롤스에 의하면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여러 세대 동안 협력하는 공정한 체계로 이해되는 사회를 위한 호혜성의 원칙 내지 상호성의 원칙인 것입니다. 덧붙여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들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 형태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중 어떤 체제에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를 열린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등의 원칙 혹은 분배 및 재분배의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의 문제 해결의 적합성은 자본과 생산의 유동성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배는 자본 혹은 자본의 생산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자본의 흐름은 매우 유동적이며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과 생산의 크기를 고정값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관련된 제도의 선택과 실천은 그 자체로 열려있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본의 유동성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의와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재화의 생산성의 관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그의 정의론이 옹호하거나 귀착하게 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실천적 비현실성에, 그리고 절차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약점 및 한계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여건에 대한 이해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여건이란 정의의 필요성이 생기게 하는 배경적 조건들입니다. 이에는 주관적 여건들과 객관적 여건들이 있는데, 이를 합해서 롤스는 정의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흉이 잘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롤스는 흉을 따라서 정의의 여건들이 성립함으로써 요구되는 정의의 조건을 정의하기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 함께 거주하는 비슷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천연 자원이나 재화가 적절한 부족 상태와
아래서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서 상충하는 욕구로 인해서 정의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의의 여건은 각 사회마다 조금씩 혹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체제와 사회제도는 그들이 처해 있는 정의의 여건들 및 정의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롤스가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이 합의될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따라서 그의 절차적 자유주의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으며 혹은 이들이 혼합된 정체나 제도 아니면 제3의 제4의 이념과 제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의의 여건들의 차이와 각 사회가 지닌 특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의 근본 정신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는 신조가 가장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한 개인이 하나의 사회이고 하나의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세계 이해와 인간의 삶의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됩니다.